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요, 태국이나 라오스는 한국처럼 부동산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콘도 사무실이나 상가 직접 보고 워킹페이스로 걸어 다니시면서 거기 나온 전화번호 보고 이제 연락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고요.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동남아, 태국, 라오스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 서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하다못해 전기세, 수도세 모든 영수증, 빈이라고 그러죠. 그건 모두 다 보관하시는 조건 하에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비엔티엔 시내 오늘 17명 나왔는데요. 가까운데 확진자 동선이 파악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찍으면 무슨 강도들 교습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더워요. 오늘 39도, 내일 4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나와서 살면 건물이라든지 원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 계약할 때 상가라든지 점포라든지 집을 계약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그 전에 라오스고 태국에 오시면 우리가 라오스 시청이라든지 시청위생과라든지 세무서, 그 다음에 식음료 또 팔려면 식당을 하신다고 하면 역시 그런 부서들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 관공서 공무원들은 한국 사람 마인드로 보시면 안 돼요. 민원을 보러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갔다, 보건소에 갔다, 동사무소에 갔다, 시간 엄청 걸려요. 일 보다가 막 다른 데 가버리고요. 일 보다가 전화 받다가 나가서 밥 먹고 오고, 그 다음날 가면 휴무고, 서류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래서 가면 안 되어 있고, 보름 있다 오라고 그러고, 한 달 있다 오라고 그러고, 하다못해 제가 사는 집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아침부터 3번을 쫓아 내려가면 그 다음날 고쳐주러 와요. 그리고 고쳐주는 과정에서도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쫓아다녀서 찾아서 결과적으로 하다못해 백바트라도 팁을 주고 고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나오시면 현지에 와서 세무사를 쓰게 돼요. 세무회계사, 월 기장료 주고. 반치 파시라고 얘기하면 아세요? 보통 반치 그래요. 파시가 세금이고, 반치 파시를 쓰고, 요건 세무사예요, 회계사. 그리고 때에 따라서 변호사를 쓸 때가 있어요, 변호사. 변호사는 이제 태국말로 탄아이꽌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쓰게 되면 월 기장료를 주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직접 가서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하고 부가세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세금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도 그럴 거예요. 보통 반치들이 움직여서 반치들한테 돈을 주면 반치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데, 기장료 계약할 때요, 기장료 주는 것과 내가 낼 세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3월 말에 부가세 1년치를 냅니다. 근데 이 반치들이 미리 세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월 기장료 3,000바트 플러스 세금 낼 돈 하면 목돈이 훅 나가게 되죠. 3만 바, 4만 바 나가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을 제가 그냥 써줘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나와요. 저희 가게로. 6개월 동안 의료보험을 안 냈다. 세무서에서 나와요. 2분기 6개월간 세금을 안 냈다.
그래서 과태료에다가 세금 더 추징되게 생겼다. 그 반치한테 연락하면 반치는 자기가 다 냈다고 그래요. 직접 가서 확인하면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반치나 변호사 다룰 때, 대할 때 그달 돈을 주는 거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놓고요. 그 세금, 파시 내라고 주는 거 있죠? 내고 영수증 갖다 줘. 그거는 돈 들어간 달, 징수하는 날 바로 영수증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반치가 연락이 안 되거나 반치가 연락이 안 돼서 막 이제 항의하고 왜 세금 안 냈냐고 막 큰 소리 치면 또 절대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꽁 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아예 끊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반치를 계약해서 그 반치가 먼저 하던 세무회계사가 하던 일을 이어가려고 해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는 기장료와 내가 주는 세금에 대한 영수증은 즉시 반드시 받아서 모아놓을 것. 그게 없으면 나중에 다시 내야 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건물주하고 만약에 콘도를 계약하게 되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그 콘도에 예를 들어서 4층에 25호가 집주인인 거를 확인해야 돼요. 새 들어 산 사람이 또 렌트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건 집주인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는 상가나 원룸이나 주택이 실제 주인인지, 그리고 태국도 라오스도 등기부등본이 다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서 건물주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계약서가 이제 태국어나 라오스어나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하기 하루 전날 계약하기로 했으면 그 양식을 하나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즘 구글 번역기 사진 찍어서 번역되잖아요. 번역을 하루 정도 완벽히 해서 내가 그 들어가 있는 계약 조항을 다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항은 아마 맞잠이라고 해가지고 데포짓을 달라고 할 겁니다. 데포짓,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은 물론 그들도 발행을 해주지만 만약에 맞잠, 보증금을 주고 들어갔다가 기한 전에 나오게 됐을 땐 그 보증금 뜯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옵션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뭐 실내 등 이런 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누가 교체를 할 것인지에 분담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1년, 2년 계약을 해요. 보통 콘도. 가게 같은 경우에는 2년 계약, 3년 계약하는데 반드시 기한 전에 나가야 될 일이 생겨요.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럴 때 조건을 명시를 해야 돼요. 뭐 내가 안 살아도 계약하기로 한 달까지 임대료는 다 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한두 달은 뭐 공제해 줄 수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맡긴 맞잠, 데포짓은 내가 시설에 대해서 못 박은 게 없고 그림 그린 게 없고 훼손시킨 게 없으면 100% 돌려받는다는 그런 조항 같은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만약에 없었을 때는요, 나중에 책임관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이 논쟁이 붙으면 무조건 우리 한국인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고 생각을 하고요. 태국이나 라오스, 특히 태국은요, 외국인이 그 뭐 3개월에 한 번씩 거주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이민국에 뭔가 신고하는 절차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집주인의 그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주인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집주인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 못 해주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또 멀리 뭐 나는 치앙마이에 계약했는데 방콕에 살고 파타야에 살아서 연락이 안 돼버리면 또 그것도 낭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만약에 집세를 내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돼요. 집주인이 이 계좌로 보내줘도 돼요 해서 그 계좌로 놓는데 나중에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을 때는 꼼짝없이 돈을 2번 내야 됩니다. 외국인이 집니다. 대강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세무사하고 변호사 대할 때 기장료 내는 거.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징수하라고 맡기는 돈에 대한 분명한 시기와 납부 후에 영수증 모아 놓으시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현지에 오셔서 생활하시게 되면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빵빵빵.